네, 여러분, 국어의 규범 온라인 수업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교과서 186쪽을 펴주세요. 네, 우리가 이 수능 전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요. 이 국어의 규범 부분 186쪽에서 194쪽까지 본문 부분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를 보니까 합성어, 쉼표, 띄어쓰기, 조사, 로마자, 표준어, 발음, 띄어쓰기, 외래어, 조사, 어미, 명사 막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죠? 엄청 복잡하게 들어있는데 네, 국어의 규범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의문이나 합성어나 발음,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을 보면 소단원 1, 국어의 규범과 소단원 2, 국어 생활의 성찰이 있는데 우리는 소단원 1, 국어의 규범만 진도를 나가고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네, 소단원 2, 국어 생활의 성찰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단원 1, 국어의 규범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국어의 규범에는 총 4가지가 있죠. 읽어볼까요? 국어의 규범은 언어 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 기준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일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가 배워봐야겠죠. 자, 이 4가지 중에서 오늘은 한글 맞춤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188쪽에 여기 지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이 중에서 잘못된 표현이 있는지,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글씨를 보니까 파란색으로 색칠된 게 있고 초록색으로 색칠된 게 있죠? 네,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세요. 이게 과연 한글 맞춤법에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귀여운 조카가 작은 어머니께 편지를 썼네요. 그쵸? 자, 처음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어머니께 라고 했어요. 이거 과연 맞는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됐다면? 네. 바로 옆에 189쪽이죠. 거기 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6번째 줄입니다. 자, 이 쪽지는 조카가 숙모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첫째 줄의 작은 어머니는 셋째 줄과 같이 숙모를 뜻하는 합성어인 작은 어머니로 고쳐 적어야 한다. 네, 즉 지금 첫 번째 줄에 받는 사람의 작은 띄우고 어머니라고 돼 있죠? 이게 한글 맞춤법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이것은 이제 숙모를 의미하는 뜻의 합성어라는 거죠. 즉 키가 작은, 키가 크지 않은, 키가 작은 어머니라는 뜻이 아니죠. 네, 숙모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은과 어머니를 붙여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만약에 이것이 키가 작은, 키가 한 140? 너무 작나요? 아무튼 키가 그렇게 좀 자그마한 어머니라는 뜻이라면 작은 띄우고 어머니처럼 쓸 수 있겠죠.
네, 그것은 합성어가 아니라 구니까요. 구. 네, 합성어가 아니라 구인 경우에는 띄었을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어머니하고 붙여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큰어머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쵸? 네. 큰아버지의 부인인 큰어머니라는 합성어도 붙여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키가 큰 어머니는요? 그거는 구니까 띄웠으면 되겠죠. 네, 다시 188쪽 지문을 볼게요.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한식 조리사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요리사이신 작은 어머니께서 여기는 제대로 맞게 썼네요. 그쵸? 붙여 썼어요. 근데 요거는 틀렸어요.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놀이로 시작했지만 자, 이때 놀이는 맞는 걸까요? 네, 맞는 것 같죠? 이거는 지금 놀이 같은 경우에는 189쪽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맞는 거 체크를 해놓고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줄에 믿음도 맞는 거죠. 자, 놀이 일단 형태소 분석을 해보자면 놀다 어간에 명사로 만들어주는 품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 미안합니다. 네, 음이 아니고 품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 파생접사 이가 결합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믿음 이것도 맞는 것 같죠? 이거는 믿다라는 동사 어간에 이것도 보니까 명사 파생접사 네, 명사로 품사를 바꿔주는 파생접사 음이 붙었네요.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남은 실기시험에서 자, 이것도 이렇게 적는 게 맞죠. 요거는 남다라는 어간에 간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결합한 거네요. 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고요. 다음 네 번째 줄에 미끄러지지. 이거는 맞을까요? 시험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네, 결론을 말하면 틀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는 게 맞냐면 미끄러지지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개. 이거는요. 네, 이거 맞거든요. 이거는 형태소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뭔가를 막다라는 동사 어간에 뭐뭐 하는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명사로 만들어주는 품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에라는 접사가 결합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막에 이렇게 적지 않고 막에 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다음 엎어질까? 이것도 이렇게 적는 게 맞죠. 이거는 형태소 분석도 한번 해볼까요? 다 알 것 같은데 없다라는 동사 어간에 연결어미 자, 여기에 보조용언 지다. 네, 어지다 붙은 거죠. 어지다인데 이제 여기에 다시 이제 다 날라가고, 다가 날라가고 또 어미 리을까 요게 붙은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적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자, 색깔이 너무 겹치니까 안 보이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가르는요. 알려주신 대로 껍질까지 가른 유자로 유자청을 담았대요. 이거 이상하죠? 네, 이거는요. 일단은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갈다, 동사 갈다 어간에
간형상 전성 어미를 붙이는 것인데 이때는 은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니은을 붙여요. 그래서 가른이 아니라 간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껍질까지 간 유자로 유자청을 담가 이렇게 해야지 맞겠어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이거는요. 담았으니 맞나요? 꾹꾹 눌러 담았으니 이거는 우리가 느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틀렸죠?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다 밑에 미음 받침을 적어주고 담았으니 이렇게 적는 게 맞겠죠? 네, 형태소 분석을 한다면 담다, 다음에 가거시 선어말 어미 앗, 다음에 연결 어미 은이 이렇게 결합을 한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맛보기로 한번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씨들이 다 지금 맞춤법에 어긋난 것들이라서 우리가 고쳐보았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래요. 초록색 글씨로 된 것들은 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잘 표기가 된 것들이죠. 네, 그러면 189쪽으로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 귀여운 조카의 편지에 나왔던 것들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설명이 189쪽에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어는 그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어야 한다. 자, 어간, 어미 뭔지 알죠? 용언도 뭔지 알죠? 용어는 동사나 형용사고 어간은 활용할 때 모습이 바뀌지 않는 부분, 어미는 활용할 때 모습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 이 편지에서 동사 남다의 어간 남에 어미, 은이 결합한 단어를 남은으로 적은 것처럼 담았으니 또한 동사 담다의 어간 담의 형태를 밝혀 담았으니로 적어야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두 개의 용언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경우, 즉 합성어가 된 경우이죠. 두 개의 용언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경우 앞말이 본뜻이 유지되는 것은 엎어질까와 같이 그 원형을 밝혀서 적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없다랑 지다가 결합을 한 거잖아요. 엎어질까는 없다, 뭔가를 이렇게 엎지르는 거죠. 그쵸? 똑바로 있지 않고 뭔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없다랑 지다가 두 개의 용언이 결합을 해서 엎어지다라는 하나의 합성 동사가 됐는데요. 이때 없다에 뭔가 이렇게 전도되는 엎어지는 그 원래의 본뜻이, 앞말의 본뜻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엎어지다가 됐을 때도.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앞말의 원형인 없다를 그대로 밝혀서 엎어질까라고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적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만 이런 거 짜증나죠? 다만 예외예요. 앞말이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미끄러지지가 아니라 미끄러지지로 써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미끌다 플러스 지다 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미끌다는요, 어형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말이 그 본뜻에서 멀어졌냐, 멀어지지 않았냐를 따지기가 힘든 거죠. 따질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사전을 같이 볼까요? 검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러지다. 분명히 직접 구성 성분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쵸? 미끄러, 가로줄, 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내려가 볼까요? 뭐가 없고, 역사 정보를 눌러볼까? 네, 역사 정보를 보니까 어원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설명, 매니의 설명 부분 보이나요? 이 세 번째 줄 봐보세요. 세 번째 줄의 끝부분에 이 단어는 15세기에도 활발히 쓰였는데 형용사 파생 전미사 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미끄 또는 미끌의 형태를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미끄러지다는 미끄, 현대 미끄러지다의 미끄는 미그 또는 미끌에서 단무화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끄, 미끌 이런 거에 이제 어시다가 결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현대국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미끌다 플러스 지다일 텐데, 미끌다라는 단어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거는 없죠. 없고, 또 여기 우리말 쌤에는 보니까 북한어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맞춤법, 표기법 이거 보이나요? 미끄러지다의 어원이 나와 있네요. 즉 미끌다의 어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요. 그래서 미끄러지다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네, 미끌다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끌다 플러스 지다 했을 때 이 앞말인 미끌다가 원래 뜻을, 본 뜻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따질 수가, 그러니까 논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말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미끄러지다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교과서의 189쪽의 첫 번째 문단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것과 연관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뒤에 부록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록도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때 바로바로 연관되는 것을 바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38페이지 펴주세요. 네, 부록에 또 국어 규범이 있습니다. 네, 방금 교과서 본문에서 봤던 거 연관된 규정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나오는 이거예요. 제4장, 제2절, 제15항 6원의 어간과 어민을 구별하여 적는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 이거는 기본형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3개가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형. 여기가 또 기본형, 여기가 활용형이죠. 그쵸?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첫 번째를 봤을 때는 뒤에 자음 어미가 왔을 때요. 이때는 어간의 모습이 당연히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쵸? 뒤에 모음 어미가 왔을 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세 번째죠? 자, 모음 어미가 왔지만 어간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먹어, 먹으니 이런 식으로요. 그쵸? 자, 여기도 보면 이게 그 기본형이고요. 잠시만. 네, 이렇게 자음 어미가 붙었을 때 당연히 형태 유지됐는데 뒤에 모음 어미가 붙었을 때도 까까 까끈이처럼 어간과 어미를 끊어서 그 어간의 형태 그대로 살려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간의 받침인 기억을 뒤에 어미의 첫소리로 넘겨가지고 먹어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먹으니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딱 어감 따로, 어미 따로 구분을 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잖아요. 붙임1 이런 거요. 네, 15항의 붙임1입니다. 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즉 합성어가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네요. 이거 방금 살펴봤던 거죠. 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거 넘다랑 지다, 넘어지다. 늘다, 나다, 늘다, 지다, 돌다, 가다, 되짚다, 가다, 업다, 지다, 들다, 가다, 접다, 들다, 떨다, 지다, 틀다, 지다, 벌다, 지다, 흩다, 지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말의 본뜻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원형을, 원래 모습을 밝혀서 적습니다. 자, 그런데 본뜻에서 앞말의 뜻이 멀어진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고 있습니다. 자, 드러나다 같은 경우에는 들다 플러스 나다예요. 그런데 지금 이 들다라는 들어갈 입자 이렇게 써서 표시할 수 있겠죠. 한자로. 자, 들다. 뭔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나요? 어떤 모습이 표면으로 드러나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다. 라고 했을 때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혀질 때 드러나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의미에서 본뜻에서 많이 멀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다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어원을 살펴봤을 때 살다 지다래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저기 네이버 사전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검색을 해봤었어요. 자, 사라지다는 이 밑에 내려가 보면 네, 역사정보에 하단에 역사정보 설명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현대국어 사라지다의 옛말인 사라디다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불을 놓다의 뜻인 살다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된 사라와 없어지다의 뜻인 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줄까지 읽었는데 불을 놓다의 뜻인 살다에 없어지다의 뜻인 지다가 결합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지금 이 사라지다에는 불을 놓다라는 뜻이 그대로 이 살다에 남아 있습니까? 없죠. 그죠? 모습이 사라지다, 감춰지다, 없어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불을 놓다라는 그 뜻에서 많이 멀어졌죠. 그쵸?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다음 쓰러지다. 이거는요. 얘는 또 쓸다 플러스 지다예요. 자, 그럼 이것도 사전으로 한번 볼까요? 쓰러지다는 어떤 역사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 갔죠? 쓰러지다. 네, 아래쪽에 역사 정보 볼게요. 역사 정보 설명의 첫 번째 줄 끝부분 봅시다. 쓰러지다는 쓸다라는 뜻을 지닌 쓸, 내 활용형 쓸에 지다라는 뜻을 지닌 D가 결합된 것이다. 자, 쓸다. 뭔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다 할 때 그 쓸다 플러스 지다래요. 여러분, 픽 하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다 라고 했을 때 이 쓸어에 그 바닥을 빗자루로 쓸다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네. 본뜻에서 이것도 앞말이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쓰러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15항, 4장 2절 15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 앞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89쪽 펴주세요.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두 번째 문단 가기 전에 지금 더러워진 것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네, 7번째 줄이에요. 용언에 활용하면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면 바뀐 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동사 갈다의 경우 갈고, 가라, 가는, 간과 같이 활용한다. 간형사형 어미, 느니, 나 또는 니은이 결합할 때 어간, 갈에 받친 리을이 탈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을이 탈락해서 소리 나는 대로 가르는 가른이 아니라 간으로 적는 것이 맞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 뒤에 부록으로 가서 관련된 규범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38쪽 제4장 2절 18항 볼게요. 자, 이것도 보기 전에 위에 거를 좀 지울게요. 4장 2절 18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즉,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면 그 바뀐 대로 적는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들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음운 변동에서 우리 용언이 활용할 때 용언의 어간, 리을이 탈락하는 거 배웠죠? 그거죠? 네, 그거랑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이네요. 그 어간의 리을이 특정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음운 변동에서 배웠었습니다. 그 리을 탈락이랑 연관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기본형이고 이 옆에 것들이 전부 다 활용을 잠시만요. 이 옆에 게 활용하는 거고 맞네요. 이것도 활용하는 거 맞네요. 네, 그쵸? 네, 간이, 갑니다, 가시다, 가오. 논이, 놉니다, 노시다, 노호처럼 이렇게 활용을 할 때 어간의 리을이 없어졌어요. 그쵸? 없어진 대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239쪽 이어서 볼게요. 어간의 끝 시옷이 줄어들 적.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근데 활용을 할 때 어간의 시옷이 없어지면 탈락하는 거예요. 이것도 탈락한 그대로 적는 거죠. 다음, 어간의 끝 히읗이 줄어들 때. 자, 어간 히읗이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탈락을 하잖아요. 그죠? 자, 탈락한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니? 그렇면, 그렇오?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까맣오?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8항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교과서 189쪽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동사 어간 막에 전미사 에가 결합한 막에는 소리대로 적은 말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전미사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말들은 놀이, 믿음처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됐죠? 자, 그러나 어간의 이나 이외에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 품사가 바뀐 것들은요, 마개처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예들을 뒤에 부록으로 가서 볼게요. 239쪽입니다.
4장 3절 제19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금 봤던 건데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또는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1번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들이죠. 길다, 형용사, 깊다, 높다 이런 형용사, 뭐 다듬다, 땀을 받다, 달을 맞다 이런 동사 어간에 지금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명사로 바뀌었죠. 품사가. 뭐 먹다, 밀고 닫다, 벌다, 별을 훑다, 살림을 살다, 새를 붙이다 여기에 지금 전부 다 명사 파생접사 이가 붙어가지고 명사로 됐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고 있죠. 길, 깊, 높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높이라고 적지 높이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다음 2번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입니다. 걷다, 얼다, 묵다, 엮다, 믿다, 울다, 웃다, 알다, 졸다, 죽다 라는 어간에 전부 다 지금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들이에요. 그쵸? 자, 근데 믿음 이렇게 적지 믿음 이런 식으로 적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붙임이 또 있습니다. 붙임을 볼게요. 어간에 이나 이에 모음으로 시작된 점이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건 그 어간의 원형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볼까요? 귀, 머거리. 요거는 어떻게 형태소가 된 거냐면 귀가 먹다죠. 그쵸? 귀먹에 접사 어리가 붙은 거예요. 자, 이나 아니죠. 어로 시작하는 접사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기먹어리 이렇게 안 적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기먹어리 이렇게 적어요. 까마귀는요. 깜다, 검다 할 때 그거 깜다. 여기에 아귀라는 접사가 결합한 거고 넘어는 자 밑에 그냥 적을게요. 넘다에 어라는 또 명사 파생 접사가 붙었어요. 뜯어기는요. 뜯다, 뜯는 거. 여기에다가 어기라는 접사 결합했고요. 마감은 막에 막에는 막 플러스 아까 앞에서 했었죠. 다음 마중은 맛 플러스 그리고 저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쌤이 위에다가 적을게요. 어디까지 했죠? 마중. 자, 무덤, 묻, 플러스 그리고 비렁뱅이는요. 빌다. 그 국어라는 거 있죠? 국어라다의 의미인 빌. 여기에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더 자세히 궁금하면 한번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엉뱅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엉이라는 접사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쵸? 엉뱅이. 그러니까 이나 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요. 여러분들 쓰레기도 어떻게 된 거냐면 쓸 플러스 애기 라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다음에 올가미는요. 뭔가 올가매는 거 있죠. 그래서 옥다. 여기에 아미 붙었고요. 주검은 죽 플러스 자, 보니까 전부 다 접사들이 모음이긴 한데 이나 이의 다른 모음이죠. 이게 붙어가지고 지금 명사로 바뀐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항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빨리 돌아가 볼게요. 189쪽 펴주세요. 자, 우리가 다 봤나요? 네, 마지막 문단은 아까 봤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초자지기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자, 기초 다지기 빨리 풀어봅시다. 같이 해볼까요? 손이 까마니 까마니 뭐 해야 되죠? 네, 까마니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몇 항이랑 연관된 걸까요? 네, 얘는 4장 2절 18항이랑 연관된 거죠. 어간 까맛에 어미 니가 결합하면서 어간에 지금 히읗이 탈락해서 어간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활용하면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뀐 경우에는 바뀐 대로 적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있죠.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그렇죠? 다음 두 번째 거. 산 너머. 남쪽에는 뭐가 맞을까요? 답은 너머입니다. 자, 펜 다른 걸로 해줄게요. 헷갈리니까. 답은 뒤에 거 너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동사 어간 넘에 접사 어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거 있죠. 어간에 이에에 모음을 시작되는 다른 접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경우에는 마개처럼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랑 연관된 겁니다. 자, 다음 붉어지기 뭐가 맞을까요? 네, 답은 또 뒤에 겁니다. 붉어지기. 자, 이건 뭐냐면 그 두 개의 용언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 앞말이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이게 원래 모습은 붓다 플러스 지다거든요. 근데 붉어지다라고 했을 때 이 붉어지다가 그 막 빨개진다는 뜻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붓다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쵸? 붉어가. 그래서 본뜻에서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형태를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이냐? 자, 이 부분이죠. 네. 위에 본문에 따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나물 좀 줘. 지금 붙여 쓰지 않고 이렇게 줬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는 뜻이라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 물, 좀, 줘. 이렇게 다 띄워야 되죠. 그쵸? 자, 만약에 나물을 달라는 뜻이라면요. 나물은 붙여야 되고 좀, 줘.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자,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띄어쓰기는 본문에 없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럼 부록으로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239쪽을 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지 않은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239쪽에 맨 밑에 있는 4장 5절 35항 봐주세요. 네. 모음 오으로 끝난 어간에 아어 또는 앗엇이 붙어서 와워 또는 왓벗. 그러니까 모음 축약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모음 축약이 일어날 때는 축약된 대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꼬아, 오랑 아 만났죠, 그쵸? 그러면 꽈 이렇게 줄어들죠. 그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꽈따 오랑 앗 만나서 앗 됐죠. 꽈 됐습니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다음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240쪽. 자, 부침 1. 노아가 나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이거 의문의 변동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간에 히읗 탈락하는 거죠. 어간에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탈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히읗이 탈락한 경우 탈락함대로 그대로 적습니다. 놔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 부침이 왜 뒤에 엇이 어울려서 웻 이렇게 줄어들 때, 그러니까 모음 축약될 때 줄어든 대로 적는다는 거죠. 이게 왜 되고 웻 돼서 웻 되는 거. 그대로 적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5장 2절 제42항 의종 명사는 띄어쓴다 라는 것인데요.
자, 이거 쌤이 저 다 얘기했잖아요. 수업했습니다. 앞에서 중간고사 치기 전에 간영어 의존명사 공식이라고 했죠. 의존명사는 혼자 쓸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반드시 간영어가 와야 되고 간영어 띄우고 의존명사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는, 먹을, 뜻한, 할, 아는, 떠난 이런 앞에 간영어가 다 왔고 그 뒤에 것만큼 바, 수, 이, 지 이걸 전부 다 띄어 쓰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띄어쓰기에 관한 규칙, 원칙을 한 가지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써놓았는데요. 띄어쓰기 원칙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단어가 달라지면 띄어 써야 합니다. 네. 그런데 단,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해요. 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단어가 달라지면 띄어야 돼요. 그런데 단어의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조사는 예외적으로 앞말과 띄우지 않고 앞말에 붙여서 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기억하면 띄어쓰기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